스승님, 저는 오늘 계룡산에 처음 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계룡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 계룡산이 어떤 곳이냐? 계룡산은 잠자고 있었어요. 기운을 아직 안 썼어. 이제 앞으로 계룡산이 기운을 쓸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정도령들이 나올 때. 계룡산은 정도령을 주창하던 자리예요. 그래서 계룡산의 바위가 하얘질 때 정도령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가 하얘질 때. 그거를 몇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정도령들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도인들이 나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단마다의 도파마다의 전부 다 그 예언을 다 해놨어요. 후천 시대가 올 때는 정법이 도래하고, 정법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진리를 갖고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된다. 진리를 정법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내한테도 맞고 거지한테도 맞고 저쪽 임금한테도 맞고 지도자한테도 맞고 누구한테도 다 맞는 자연의 이치를 일컬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 답이라면 이것이 지금 살아나가는 인류의 사람들의 이치에 맞는 겁니다. 삶의 이치에 맞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법이라고 해요. 그 법이 나올 때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후천시대가 나오면 정법이 나오고, 그때는 도통군자가 나오고, 도통군자들이 세상을 운용을 할 때 인류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정도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도령이라는 이름 석자를 어떻게 풀고 가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맞게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정도령이 무슨 뜻이냐? 정도, 정법, 이게 정도입니다. 정도를 쓰는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신령영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정도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도를 갈 때 신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신령영자를 붙이는 거야.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시성을 가졌다고 내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를 안 했나? 오만 짓거리를 다 했어. 그것도 무식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정도가 일어날 때 계룡산으로 도인들이 모인다. 계룡산에 도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 이 논산뜰에 사람이 인사천외가 된다. 그래서 비 갖고 있는 겁니다. 요 계룡산 밑에 국사봉 아래서부터 이 뜰이 도인들이 인사천외가 된다. 세계의 도인들이 일로 다 들어온다. 돌을 닦는 사람도 들어오고, 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지금 앞으로 도파들이 돈이 있는 도파가 있고 돈이 없는 도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파들이 이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재물을 좀 모았어. 그럼 요 도장 차린다고 요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하나 오게 돼 있어. 난저 자리 잡으려고 오만 놈이 다 옵니다. 그래, 여기는 남겨놓은 땅이야. 세계 도인들이 일로 다 모이게 돼가 있습니다. 나는 수행을 마치고 참 여기서 이제 이 공부하니까 이제 과거 이제 조금 내가 눈물 날 정도인데, 내가 17년 동안 산에서 죽으러 들어갔다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왔고 영산명산을 돕니다. 돌다가 계룡산 주위를 돌면서 여기를 성지를 하나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내가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요 안에 동네 들어가면 집이 한 채가 나와 있을 거다. 그걸 찾아라 했더니 들어가니까 진짜 딱 한 채가 여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0년 전입니다. 이게. 거러지 옷 입고 돌아다닐 때. 내가 이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여기 지나가니까 계룡산을 아주 그 정도령에 빠진 자들이 요 돌아다니면서 내를 거러지한테도 도인인가 싶어 뭘 물었어. 완전 거러지였었어요. 산발이고 머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했을 때요. 시험도 그냥 내한테 묻더라고. 지금 이 바위가 하얘졌기 때문에 정도령이 오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지나가는데 거러지한테 묻는 거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요. 저 바위가 왜 하얘진 것 같소? 물었지. 물으니까 도인이 오시려고 하얘졌다는 거야. 계룡산 바위가 하얘질 때 도인이 오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에는 오늘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줬느냐. 요때가 세상이 말세가 되고 산성비가 일어나서 바위에 이끼가 살지 않을 때니라. 그래서 이 바위가 하얘지니라. 이 바위가 하얘질 때가 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된다. 그럴 때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회를 밝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해줬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에 계룡산을 둘러보면서 저쪽에 가면 집이 한 채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라. 이랬더니 요 집을 이제 이름까지 나가면 요 떼서리처럼 올라요. 그 이름은 내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니까 그때 요 집이 한 채가 딱 나와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안 사는 귀신집처럼 몇 년 동안 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살았냐? 어떤 보살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가. 그래 요 나가고부터 싹 비워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집 맞다. 그 집 좀 얻어갖고 쓰자. 요렇게 갖고 하니까 집이 얼마요? 물었더니 500만 원에 25만 원 월세를 줘야 된다 그래요. 25만 원. 그거 잘 됐다. 우리 그 형편 되나? 이래 물으니까 그건 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거 얻어라. 여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정법도량이 첫 시작을 한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동안국 공부, 일회 공부를 여기서 한 겁니다. 할머니들 몇 분 데리고. 네? 그때 할머니들이 누구냐면 부산의 부전시장 꼴통 할매들. 부전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꼴통 할매들이에요. 그분들이 천태종 출신들이고 천태종 가가지고 간센보살 밤새도록 빌어놓고 와가지고 그 지하실에 가면 저거 생선을 파는데 늘 이게 그 생선 나무 상자 있죠. 이게 막 날아다니는데 그게 욕소리가 막 나고 싸움하고 그거는 싸움이 없으면 밥맛이 없는데요. 그 할매들이 이 스승님 이야기를 듣고는 요 살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동안그 일회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 다리도 개지도 못하고 이래 앉아갖고 벽에 이러고 있었어. 벽을 제대로 지대지도 못해. 그러고 10분을 못 앉아있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다리 아파 못 간데 허리 아프고. 그래갖고 동안국 공부를 100일 동안 딱 할 때쯤 돼갖고 한 70일 되고 나니까 다리가 동개지고 허리가 꼿꼿해지고 2시간 또 화장실도 안 가고 허리도 안 아프고 이래갖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왜 갑자기 이쪽에 한 50명 정도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겨울에 동안 거잖아.
동안건 때 50명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저게가. 근데 아주 작아. 그래갖고 저 마루까지 다 앉아도 한 100명 이상은 힘든 거예요. 이게 겨울이니까 바깥에 못 앉아 있잖아. 그때 제법 추웠어요. 요새 가면서 한 20년 지나면 엄청 뜨시죠. 꽉에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용이. 2, 300명이 와보니까. 이래갖고 2회차 동안거 할 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부산 쪽에 사람이 많아서 부산 거대 그 자리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2회차를 부산 쪽에 내려가서 한 거예요. 부산 쪽에 내려가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가든이 하나 있다 그래. 그 가든 그거 어더라. 이래갖고 한 170명 갖고 시작을 했지. 했는데 그게 끝날 때다가 1000명이 넘게 오니까 한 해 그 100일 동안 중에서 그것도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더 큰 자리를 가야 되겠다. 내년 동안 거는 이래가 못 하겠다. 그래갖고 이게 저쪽에 함양을 들어간 거예요. 함양.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자리를 구축하려고. 그래갖고 가수나든지 힘드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만져보자. 이래. 거기는 사람이 와도 몇천 명이 와도 괜찮겠더라고. 그래요. 우리 좀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많으니까 그 중에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분들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사모님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보다가 스승님이라고 찾아오는 게 뭐가 그래 잘못된 거야. 스승님이라고 찾아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하거라. 이러고 가르치고 도와가지고 나도 대통령까지 됐다고.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나를 최순실을 만들어 탄핵을 하려고 달라들면, 근데 나는 비메이커니까 내를 그렇게 몰랑하게 쳐다봤는 모양인데 지금부터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할 테니까. 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나와서 세상을 점검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처럼 조직을 만들 사람이 아니. 앞으로 어떤 조직도 다 어려워집니다. 종단 조직도 어려워질 것이고, 정부 조직도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 조직도 어려워질 것이고, 세상에 모든 너희들의 협회를 만드는 그 조직도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안 어려워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워지면 답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천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장담하지만 철없는 답도 풀 수가 없어. 너희들은. 왜? 세상을 몰라. 이 국민을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자연을 모르고 신도 몰라. 그러고 헤매고 있는 거야. 내가 인연이 돼가지고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큰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되니까 그걸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가르친 게 뭐가 잘못이며, 누군가가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 지식인들은 말이죠.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실력이 조금 다를 뿐이지 지식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똑같은데 문제는 어디 있냐? 상대를 존중하지 모른다면 그건 실력이 안 된다. 국민을 존중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 조직이 크다면 이 조직도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모든 조직을 만들어준 것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어준 것도 국민의 피땀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만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물로받았고 이때 폐허를 물로받았어.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 그걸 물로받아갖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힘으로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국민의 힘이지 너희들 힘이 아니야. 너희들을 지식을 갖추며 키워내는 것도 국민이 했고 너희들 박사들 키우는 것도 국민이 했는데 왜 국민을 무시하는 거?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며 얼마나 존중해야 될 사람인지 그걸 모른다면 너 그 자리에서 다 내려. 하느님한테 벌 받기 전에 빨리 내려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느님한테 축은 올려. 몰랐습니다. 하느님의 제자인 천공님께서 이걸 가르쳐줘 인제 알았다 이거. 그런 걸 반성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부터 하늘이 도울 것이야. 깨닫고 알아야 하느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놈들을 이제는 하늘의 힘으로 우린 지혜를 열어갖고 세상을 움직여야 돼. 이제는 시대가 끝나서 땅의 힘으로 공부시켜서 성장시키는 시대는 끝났고 국민을 아끼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힘을 줄 것이야. 그게 인류 지도자,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걸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입으로 애우게 한 것이야.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는 것을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가 안으로 다져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을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글 배우기 전에 그거부터 가르쳤어. 이게 다 어디 갔어? 그걸 그렇게 외치면서 전 국민이 학교 가서 그 잘하는 그 세대가 전부 다 그걸 입으로 짓거린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지금 손으로 놓고 내 멋대로 잘 살겠다 똑똑하다고 전부 다 개인으로 그렇게 퍼지면 하늘이 너희들 도울 수가 없어. 처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했기에 인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하느님이 다 해준 거야. 인류에서 제일 보석 같은 에너지가 뭐냐? 인류가 5,000년 동안 정리를 해놓은 지식과 문화가 인류의 최고의 자산이고 이것이 보물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으로 다 해줬어. 이걸 만질 저마다 소질을 가진 이 자식들을 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줬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 짓이냐 이거지. 세계는 다시 전쟁을 하고 싸워. 너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찾아내. 너희들이 할 일을 못 해갖고 다시 싸워. 인류가 이 답을 못 찾으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쪼아 들어와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우리들도 전부 다 죽어야 돼. 우리 국민이 몇 프로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숫자는 내가 말 안 하겠지만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부터 몇 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일들이 산천이 요동치고 바다가 운기를 하고 있던 땅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인구 정리한다 이 말이죠.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아주 땅이 물에 잠길 것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 앞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왜? 이 지축이 바르겠어 이제. 지구가 이 조금 이렇게 누워있어 운행이 됐지만 지축이 바로 서버린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또 서고 있어 조금씩. 요까지 하면 너무 길고 앞으로 이런 거 다 풀어줄 것이야. 내가. 세상에 일어날 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대한민국이 이제 무엇을 하면서 일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줄 것이야. 이제 너무 이제 이 하다 보면 너무 확장대가 길게 가붙는데
계룡산 자체는 앞으로 마지막에 도인들이 전부 다 출몰을 하면 계룡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도 도인이고 모든 자들이 지금 도인인데 지식인도 도인이고 지금 기업하는 분 다 도인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도인으로 많은 게 아니고 도통군자가 나와야 돼. 군자가 한 명도 없어 지금. 군자를 누가 그 호를 줄 것이냐? 내가 줄 것이야. 그래서 도통군자가 되려면 진리로 법을 받아야 군자가 되는 것이야. 도인이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받아야 도인이 군자로 변해. 법이 없는데 어떻게 군자가 될 것이야?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법을 3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면 너는 군자로 변해. 군자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공인.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마지막 삶을 다 불태울 자신이 있다. 요렇게 되는 공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군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 부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다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다. 법을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돼. 내 재주와 내 똑똑한 이 지식에서 법이 들어오면 전부 다 공인으로 다 변해. 공인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절대 그런 법칙 없어. 공인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일생을 전부 다 불사르면 그동안의 뒷바라지 전부 다 세상에 다 해줄 거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하면서 이름을 정하면 계룡산은 도인의 군자들의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까지.